글로벌 핫 이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수석 매니저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른 시간 오셔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봄꽃이 화려하게 폈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투자자분들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힘든데 네. 특히 내외경제 오프닝배를 통해서 더욱더 투자 수익률이 좀 활짝 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간밤 뉴욕 증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마감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고 이게 또 우리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한데 이제 간밤 해외 증시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그런 내용들, 과연 5월 달에 지금의 어떤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을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좀 귀추가 주목됐는데 FOMC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일컬어졌던 연준 부의장 브래드 이사가 강력한 양적 긴축 시사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금리 인상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해야 된다. 자, 이런 내용들 상당히 시장이 호키쉬한 그런 매파적인 발언이 아닌가 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가장 오히려 파월 의장보다도 더 비둘기적인 그런 연준 부의장께서도 네네. 상당히 강도 높은 양적 긴축을 시사하는 발언들. 네. 자, 이 내용과 함께 어쩌면 5월 달에는 50bp가 기정사실화 되겠구나. 6월 달에도 하겠구나. 심지어는 이런 속도로 가게 되면 4월 달에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임시 FOMC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내용들. 시장이 상당히 좀 강도 높은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네.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시장의 스탠스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론 5월 달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50bp를 인상할 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네. 연준 부의장이 상당히 좀 피했다 그런 발언들인데 5월 달에 상당히 5월 달 되기 전까지 네.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마다 연준의 이사들은 계속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강도 높은 긴축을 할 거다. 심지어는 빠른 양적 축소도 할 것이다. 그다음에 네. 금리 인상 스탠스를 상당히 빠르게 가져갈 거다. 이런 내용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버티는가를 갖다 계속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잘 버틴다면 물론 5월 달에 실제적으로 50bp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진다면 어쩌면 연준에서는 더 이상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주가가 강력하게 떨어진다면 어쩌면 미국의 어떤 신뢰도에 대한 추락 이런 쪽이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5월 달에는 이런 내용들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좀 달래기에 나설 수 있고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간다면 계속해서 이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5월 전까지는 이런 시장에 대한 변동성에 따른 그런 매매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5월에 있을 물가 상승에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FOMC의 회의록도 여러분들 좀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의 이제 부의장의 이러한 발언들이 우리 시장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인플레이션 좀 압력이 좀 완화되면서 연준이 이제 금리 연속을 올리거나 이러한 스탠스들이 조금 어떻게 달라질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부의장이어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도 5월 달에 50bp 인상을 논의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역시 연준의 부의장 대표적인 비둘기파 쪽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어쩌면 미국의 어떤 바이든 전략과도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경기적인 펀더멘탈이 지금 나아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세게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급락할 것이고 경제적인 펀더멘탈도 힘들어질 것이고 과거 이런 상태에서 딱 크게 보게 되면 두 차례가 있었는데 한 차례는 이런 상황에서 역시 예상대로 금리를 세게 올렸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크게 추락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네. 또 한 차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끝까지 FOMC 의장 쪽에서는 강력한 어떤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상을 시장의 경제적인 펀더멘탈을 고려해서 천천히 가져가면서 어떤 주가를 끝내는 지키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한편으로 봐서는 과연 파월 의장이 5월, 6월 달에 결정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개인적인 생각은 크게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전에는 계속해서 지금의 어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계속 강도 높은
이런 발언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뭐 강도 높은 양적 긴축, 과거를 되살려 보면 2017년도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그때 주가는 오히려 서서히 상승했고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지금의 5월 달에 빨리 하겠다는 금리 인상하고 나서 2년이라는 시간 후에 양적 긴축을 하고 나서 주가가 1년 넘게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네. 그런 모습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워낙 이 인플레이션이 높은 데다가 네. 예상치 않았던 러시아 사태가 또 터지면서 그렇죠. 초인플레이션,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인플레이션이 뭐 40년 만에 추고치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내용들 한편으로 봐서는 금리를 빨리 올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서 일단 뭐 또 양적 긴축도 과거에는 2년 후에 했는데 더 빨리 앞당길 수밖에 없고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가장 먼저 잡자. 뭐 주가는 나중에 떨어지는 건 뒤에 차치하고서라도 네.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자 이런 정책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시장에서 보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쩌면 5월 달에 FOMC 금리 인상 가능성 사실상 80% 이상 네. 거의 결정되는 것 같다. 이런 네.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시장에서 이렇게 하겠다. 뭐 주가가 그러면서 어느 정도 버티는가 이런 적을 충분히 보는 것 같고 물론 버틴다면 5월 달에 50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떨어진다면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전략 이제 뭐 6월 달에 당장 또 50을 하려다가 주가가 떨어지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하겠다. 그런 시나리오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5월 전에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과 함께 좀 물량을 줄여야 될 것 같고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투자 전략 하시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인 것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초인플레이션 상황에 좀 직면해 있는데요. 이러한 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 보인다라고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매니저님 4월에 임시 FOMC 회의가 좀 개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죽하면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금년도의 증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투자 전문가들마저도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장세가 상당히 빠르게 전개될 것이다. 바로 금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대로 지금 주가가 전혀 정반대로 가는 현상이어서 4월 달에 오죽하면 임시 FOMC를 개최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은 지금의 물가가 생각보다 잡히지 않고 있고 또 나오는 지표마저 치솟고 있고 여기에 러시아 사태도 상당히 결과 해결될 것 같지만 빨리 실마리도 보이지 않고 뭐 이에 따라서 뭐 러시아 어떤 그 제재 중단 또 중국의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상해 폐쇄 자, 이런 점들은 뭐 계속해서 공장이 가동되기 전에 또 축소 이런 점들은 또 공급망 우려감들 네. 물가가 또 치솟을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당히 치솟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물론 한편으로 봐서는 FOMC가 개최할 가능성 물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장에서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 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실질적인 FOMC 회의 전까지는 이런 강도 높은 메시지, 심지어는 오죽하면 4월 달에 임시 FOMC도 개최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보이면서 물가를 잡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FOMC의 어떤 강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미국의 추가적인 어떤 이사들을 비롯해서 FOMC 의사들은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냈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잡히지 않는 물가 또 러시아 사태 거기에 이제 중국 봉쇄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뒤엉켜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 4월 뭐 임시 FOMC 이런 의견들도 나와 있는데요. 하루빨리 좀 정세가 좀 불안정하지 않고 좀 안정기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급등세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가 급등세 이 내용들을 상당히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번에 연준 부의장 브레이던 이사가 발표하기 전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시장에서는 이전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6년 후에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다. 그다음에 경기도 침체였다. 네. 이 부분들을 주목하면서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오를 수 있지만 내년에는 주가가 힘들겠구나라고 어떤 한 페이지를 역사하는 어떤 과거의 데이터가 이미 그렇게 시나리오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 부의장이 생각보다 빠른 양적 긴축을 하겠다. 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적 긴축에 대한 의사
를 발표함으로써 네. 결과적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지 않는 모습들, 다시 말씀드리면 10년 국채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과연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다? 그렇다면 1년 후에 주가는 급락세를 보였고 경기도 침체였다. 이런 모습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물론 시장에서 어떤 그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서 금리 인상 스탠스를 천천히 가져가는 게 상당히 좋은데 네. 지금의 시나리오는 어떤 인플레이션, 초금리 인플레이션 이 부분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당장 5월 달에 금리 올리자. 네. 또 6월 달에도 더 빨리 올리자.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적인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금리가 더 높은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그 대출 마진 축소, 우리가 은행에 금리를 넣으면 2달짜리보다 10년 동안에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야 이자를 더 많이 받는데 2달 금리가 더 높다. 자, 그렇다면 은행의 어떤 수익 구조가 떨어지는, 다시 말씀드린 은행들의 어떤 역마진을 발생해서 은행들의 수익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출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들,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경기 펀더멘털도 훼손되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전일 어떤 연준 부의장의 강도 높은 이런 양적 긴축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한쪽으로 봐서는 이런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로 인해서 또 한쪽의 어떤 실마리가 해결됐다. 한쪽으로 봐서는 뭐 호기시하다, 매파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또 한편으로 봐서는 약간의 좀 비둘기적인 가능성도 보이지 않나, 이런 부분을 시장이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전일의 어떤 내용들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오히려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약간 좀 긍정적으로 가기 위한 그런 어떤 뭔가 시나리오를 구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쪽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연준 부의장의 양적 긴축에 대한 이런 의사 표명이 좀 중요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 이슈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모든 나라가 러시아를 좀 제재에 나섰었는데 이제는 러시아가 역으로 서방을 제재하기 좀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 쪽에서도 이제 러시아산 어떤 석탄 수입을 금지하자, 네. 이런 내용들인데 사실 유럽 쪽에서 석탄의 19% 그리고 천연가스는 40%가 넘게 이렇게 이제 수출하고 있는데 그렇죠. 유럽 쪽에서 이제 27개국이 모두 만장일치로 러시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뭐 석탄 수입을 금지를 하자, 네. 자, 이런 쪽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를 고립시키자. 그러니까 지금의 러시아가 뭐 예상치 못했던 이런 사태를 갖다가 촉발시키면서 시간이 길어지고 네. 심지어는 독일 쪽으로 수출하고 있는 천연가스를 잠그고, 이에 따라서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수출에 상당히 비상이 걸리고 천연가스는 치솟고 있고 네. 심지어 뭐 독일 같은 경우도 비상사태가 걸리고 있고, 자, 이런 모습들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경기적인 펀더멘탈이 꼬이고 꼬이는 이런 모습들인데 그렇죠. 급기야는 이제 유럽 쪽에서 안 되겠다. 이번 기회에 러시아를 고립시키자. 러시아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에 뭐 가스라든가 휘발유 이런 쪽을 갖다가 수입을 해서 썼는데 뭐 이런 식으로 러시아가 이제 뭐 사태를 초립시키면서 오히려 이제 자기 나라 물건들마저 힘들게 수출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세계적인 한 축인 독일의 어떤 그 제조업 기반을 상당히 힘들게 만드는 네.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럽 쪽에서도 이번 기회에 이제 러시아산 석탄을 수입을 우리가 금지하자. 그리고 미국 쪽의 천연가스라든가 심지어는 어떤 사우디 쪽 이런 쪽에 비교적 멀다 하더라도 이런 쪽에 어떤 그 유가라든가 그다음에 천연가스를 수입해서 쓰자, 이런 쪽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길어져서는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 펀더멘털이 또 힘들어지는 이런 모습들인데, 한편으로 봐서 이런 어떤 러시아의 문제를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에너지를 더 빨리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친환경을 더 빨리 도입하자, 이런 쪽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스탠스는 가뜩이나 지금 경제적인 펀더멘털이 힘든데 이런 점으로 인해서 또 한 차례 힘든 그런 모습들은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유럽 쪽에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그동안에 러시아에서 쓰는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를 탈피해서 미국과 그다음에 사우디 쪽으로 그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를
공급받자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은 어쩌면 과거의 어떤 냉전 시대로 다시 가는 것인가 이런 쪽으로 상당히 좀 한편으로 봐서는 우려스럽기도 하는 그런 점들인데 끝까지 이런 내용들을 잘 보면서 네.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이런 지정학적 우려에 따라서 또다시 한번 주식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런 주식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길게 가서는 안 되겠다. 물론 한편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가서는 해결책을 보이지 않을까 보이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모습들은 주가에 또 하나의 어떤 부담을 주는 그런 그림들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와 서방의 맞제재가 계속이 되면요. 전 세계적인 경제 틀 자체가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난장 이제 해외 증시 이슈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그렇다면 주가가 어느 정도 이번에 하락에 따른 미국의 어떤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 이번 시장의 하락에 따라서 정확히 50%까지 반등을 했었습니다. 네네. 베어마켓 랠리냐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냐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의견이 분분했는데 전일 이 시점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다시 떨어질 거냐 이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부분을 데드캣 바운스로 이번 상승 랠리가 여기까지인가가 가장 중요한 점들을 어떤 전일 미국의 연준 부의장의 코멘트에서 네. 이런 시나리오가 나왔다는데 상당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시장에 대한 내용들은 5월 달에 아직 결정이 나오기 전에 5월 달에 정말 예상대로 5월 달, 6월 달 연속해서 50bp로 갈 건가 이 부분에 따라서 그렇다면 과연 물가가 잡혀줄 건가 이에 따라서 물가만 잡혀주면 결과적으로 5월 달에 6월 달에 이렇게 강하게 경기 펀더멘탈이 잡히기도 전에 금리 인상을 세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에 대한 여러 가지 초점들은 일단 물가를 잡아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5월 달 전까지는 시장에 따른 이런 출렁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랠리를 펼칠 것 같으면 이런 네.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매물이 취소될 수밖에 없다. 또 반대로 주가가 이제 전일 어떤 나스닥 같은 경우는 2% 넘게 크게 떨어졌는데 네. 이런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달래기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이렇게 다시 떨어지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이제 5월 달에 가서 다른 쪽 이사 쪽에서 시장이 이런 식으로 어떤 주가에 대한 어떤 침체, 그다음에 러시아 사태를 해결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시나리오적인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급기야는 5월 달에 이렇게 강도 높은 금리 인상 스탠스보다는 네. 어떤 경기적인 펀더멘탈을 고려하면서 혹시라도 금리 인상을 천천히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어떤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주가는 떨어졌다 싶으면 어떤 FOMC 의사록에서는 좀 달래기적인 그런 전략이 나와서 올려놓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상당히 랠리를 펼치면서 잘 나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강한 전야와 같은 그런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쩌면 5월 전까지는 떨어졌다 싶으면 다시 한번 돌려놓는 그런 네. 모습을 보일 거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시 한번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어떤 테크닉적인 바운드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전략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 네. 최근에 어떤 전일 어떤 유럽의 어떤 러시아의 그 석탄 수입에 대한 중단 이런 쪽은 러시아에 대한 긴장 침체 속에 다시 한번 주가가 힘들어진 이런 내용들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당분간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점을 구사하시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주가가 그때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강도 높은 양적 기축 사기만 하면 주가가 오르더라. 1년 동안 오르더라.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고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박스권 연장에도 이런 장세기 때문에 2020년과 정반대되는 매매를 구사하셔야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상당히 좀 각인시키면서 매매를 하시는 전략이 네.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해외 증시 이제 이슈 체크 좀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국내 쪽도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 좀 보기 전에 지난 장이 좀 상승으로 이렇게 좀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보합권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우리 증시인데요. 오늘은 좀 전망을 또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일 시장도 상승했다가 약간 밀리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렇죠. 전일 미국의 시장들 연준 시장에서 가장 우려스러웠던 점들을 가장 비둘기적인
비둘기파적인 연준의 부의장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은 이런 내용들과 함께 외국인들 매도와 함께 주가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중요한 점들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제가 전달해 드리는 말씀을 올 연말 꼭 상기하면서 떠올려야 될 것 같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네, 네. 지금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뭐 한쪽에서는 뭐 베어마켓 랠리냐, 뭐 데드캣 바운스냐, 여기까지냐, 다시 한번 떨어질 거냐. 그런데 주가가 최근에 끌고 올라올 때 네. 가장 중요한 점들은 가장 성장성이 좋은 종목들. 다시 말씀드리면 5년, 6년 동안에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한 이런 종목들. 네네. 이런 종목들이 꾸준히 시장을 이끌어왔다는 점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 쪽에서는 딱 두 가지 축입니다. 한쪽에서는 작년에 그렇게 많이 올랐던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이 네네. 금년도에 물론 최근에 한 3, 4개월 정도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이 조정을 보이면서 빠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한쪽으로 봐서는 이제 어떤 메이저 매니저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어차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주가는 크게 오르기는 힘들다. 하지만 중요한 점들은 어느 정도 지금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 주가가 보시게 되면 가장 성장성이 좋은 종목, 그다음에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이 좋은 종목, 이런 종목들 쪽으로 매수가 집중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모습들, 전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도 경쟁력 있는 가격 경쟁력이 높은 이런 원재료 관련주, 뭐 네. 솔루스 첨단 수대가 됐던, 그다음에 양극재, LNF나 에코프로 BM이 됐던, 그다음에 심지어는 일본의 러시아 문제로 인해서 친환경이 더 빠르질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내용들은 어떤 풍력 에너지를 더 앞당겨야 되겠다. 이런 네. CS윈드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한 축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이제 다 같이 가겠지라는 종목은 버리셔야 되고요.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만 올라간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목이 10개가 있으면 한두 종목만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은 못 간다. 이런 점들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올라갈 때는 가장 좋은 종목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빠지더라.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점점점 이런 미국 시장에 대해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진다면 이제 세계 시장의 자금들이 미국으로 쏠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적어도 절반 정도는 미국 주식의 뭐 성장성이 가장 확실히 나오는 어떤 애플이라든가 테슬라 이런 종목을 가지고 연말까지 들고 가자. 그리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국내 주식을 상당히 테크닉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특히 물론 이제 리오프닝 쪽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라든가 그다음에 일부 이제 패션업 종들 이런 쪽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목들 네. 높은 생산력, 그다음에 현금 창출력,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 기반이 있는 이런 성장성 있는 종목으로 압축해서 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셔야 올라갈 때 수익이 나고 떨어질 때 가격이 빠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 제가 드리는 말씀 연말에는 꼭 남들보다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 이런 네네. 점들을 가지고 가격 경쟁이 높은 이런 종목들을 리바운딩, 리밸런싱을 새롭게 구사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높은 생산성 또 그리고 원재료 관련주들 같은 높은 가격 결정력 있는 그 성장하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라라는 말씀해 주시면서요. 자,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애플, 테슬라 좀 말씀해 주셨고 국내 주식에서는 리오프닝 관련주로 엔터, 패션 관련주들 좀 주목해 보시라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 좀 있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투자자분들께서 전화 문의가 가장 많이 오고 제가 가장 문의를 많이 들어보면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 성장 기반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전 세계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그래도 신흥국 우리나라라든가 중국 쪽에 기여가 있었지만 작년부터 금년은 점점점 선진국 미국 주식만 올라간다. 네. 나도 저 종목을 사고 싶은데 내가 가진 종목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시장의 메이저급들 매니저들 이런 세계 시장의 유수한 그런 매니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점점점 이제 주식을 살 수 있는 자금들이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세계 시장의 금리 인상 스탠스와 함께 점점점 위험자산을 살 수 있는 자금들이 좀 축소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주식을 다 같이 살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더 좋은 종목들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시장을 가장 눈여겨보시면 소위 뭐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내 종목은 안 올라가고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지요? 라고 그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네네. 제가 뒤집어 얘기하게 되면 지금 이 시장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털이 좋은
성장률이 좋은 종목들만 시장의 메이저급들은 매수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점점 성장성이 떨어진 종목을 팔아서 더 좋은 종목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연말로 갈수록 당장 물론 5월 달에 되기 전에는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등락이 엇갈릴 수밖에 없겠지만 네. 5월 이후 연말로 갈수록 이제 점점점 좋은 종목들만 더 올라가고 여기에 따라서 경쟁이 떨어지는 종목들은 더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지금은 주가가 올라갈 거 떨어질 것보다 더 중요한 점들은 어떤 종목이 올라갈 건가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을 구사하셔서 철저하게 종목 장세 그리고 그 이면에는 가장 성장성이 큰 미국 주식 성장이 큰 종목도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네. 미국 주식을 내년까지 염두에 두고 길게 끄고 가면서 국내 주식은 트레이딩 전략으로 상당히 발빠르게 전략을 취하는 실질적인 이런 매매 전략이 투자 전략에 상당히 좋은 전략이니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까지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